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네트워크 장비가 해킹 피해에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어떻게 해킹되는 건지, 또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국정원도 지금 본격 대응에 나선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해킹이 됐다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장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상 속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전체가 해킹 피해에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네트워크 기기들이 해킹에 쉽게 뚫리고 또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피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 보시면 부엌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옷가지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집안에서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여기저기를 누비는 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찍혔는데요. 역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은 모두 IP 카메라 등 네트워크 장비 해킹을 통해 유출된 뒤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국정원도 지난 10월 네트워크 장비 800여 대가 해킹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 화면을 봤는데 이런 장비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 장비가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장비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것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장비 전체가 네트워크 장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해 주거나 공유기나 집안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IP 카메라 등이 주요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네. 자, 이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방법도 궁금한데 해커들이 누리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장비 해킹이 보통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난다고 말을 네. 합니다. 첫 번째가 비밀번호를 전혀 바꾸지 않은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고요. 처음 장치를 샀을 때 설정돼 있는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해커가 보안을 뚫기가 쉽습니다. 비밀번호만 알면 장치에 접속한 뒤 바로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 백도어를 통해 기기에 침투하는 경우인데요. 관리 백도어란 말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트워크 장비를 원격에서 수리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비상 통로입니다. 이런 뒷문이 있으면 집집이 찾아가지 않고도 장비를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해커들 역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약점을 공략한 해킹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잦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실제 이런 공유기라든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이 해킹되는 사고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얼마나 쉽게 뚫리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 직접 보고 왔다고요, 해킹 시연하는 장면을. 네, 맞습니다. 제가 보안업체 도움을 받아서 실제 장비 해킹 시연을 보고 왔는데요. 미리 파악해둔 공유기 취약점을 통해서 기기 보안을 뚫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기 접속 비밀번호를 확인하는데 채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는 공유기 해킹부터 악성 코드 감염까지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드린 것처럼 공유기의 취약점 등을 공략해 보안을 뚫고요. 이후 이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바꿔놓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바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데요. 사용자들은 감염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렇다면 쉽게 뚫리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근데 이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이 해킹이 되면 앞에서 이제 사생활 노출 등의 피해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만은 또 어떤 피해들을 입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해커가 장치 보안을 뚫었다면 원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또 원하는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넘겨받는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기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간 정보 등을 다크웹 등에서 팔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지난 10월에 파악한 것처럼 기기를 아예 다른 해킹 공격에 악용할 수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디도스 공격이랄지 랜섬웨어 공격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비 내지는 지령을 할 수 있는 본넷이라고 그러는데 본넷 서버를 구축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정보가 지금 빠져나가서 이게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요거 대비를 좀 해야겠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기기를 샀을 때 설정돼 있는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바꿔야 하는데요. 해커들은 흔히 쓰는 네트워크 기기의 초기 비밀번호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가 적용된 펌웨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소해 보이는 이런 조치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자, 뭐 초기 비번을 바꾸는 것 같은 개인적인 노력도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기본 보안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장비의 보안 패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장비 펌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라는 건지 또 펌웨어가 대체 뭔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제화 등을 통해 장비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업체 등이 직접 나서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제조사들이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또 가이드를 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개인 장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는데 그런데요, 이게 또 주요 기관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집안에서 쓰는 장비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들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도 해킹 공격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와 연결돼 있다는 거고요. 공격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해킹되면 그 속에 담긴 예민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 우려가 더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저희 시간에 나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